그들은 이미 바카라예프의 하숙집 근처에까지 와 있었다. 자네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모양인데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울질을 하고 있었네. 사실 포르피리의 말투는 퍽 이상했어. 그건 나도 인정해. 특히 자묘토프 녀석은 어쩐지 이상한 데가 있어. 그러나 왜 그럴까? 하루 사이에 생각이 달라진 거야. 만일 녀석에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을 감추려고 애쓸 거야. 나중에 급소를 찌르기 위해서라도. 만약 그들이 사실을, 즉 명확한 확증을 굳히고 있든지 또는 다소나마 근거가 있는 혐의를 지니고 있다면 더욱 커다란 승리를 얻으려고 승부를 비밀로 했을지도 모르지. 하긴 벌써 오래전에 가택수색을 했었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증이 없어. 모든 것이 신기루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일뿐이야. 허공에 뜬 관념뿐이지. 그러니까 녀석들은 몹시 뻔뻔스러운 방법으로 이쪽을 어리둥절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야. 그러나 어쩌면 확증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고 홧김에 터뜨렸는지도 모르지. 혹은 무슨 기교가 숨어 있는지도 몰라. 게다가 심리적인 문제도 있겠지. 하지만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참 더러워. 그만두세. 정말 더러운 모욕이야. 자네의 심정은 알고도 남음이 있네. 그러나 지금 비로소 솔직히 털어놓네만 나는 벌써부터 녀석들이 자네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 그동안 쭉 물론 보일 듯 말 듯 약간 꿈틀거리는 정도긴 했지만 그런데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아무튼 내가 얼마나 분개했는지 자네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야. 도대체 어디에 근거가 있단 말이야? 가난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불우한 대학생이 열에 들떠서 무서운 병에 걸리기 전날에 어쩌면 이미 병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때에 말이야. 이 의심 많고 자존심이 강한 자기 가치를 알고 있는 사나이가 이미 반년 전부터 자기의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던 끝에 누더기 같은 옷을 몸에 걸치고 밑바닥이 떨어져 나간 신을 신고 어느 너절한 경관들 앞에 서서 그들의 모욕을 꾹 참고 있었는데 거기에 뜻하지 않은 빛, 7등관 체바로프에게 준 기한이 지난 어음이 눈앞에 내밀어진다. 게다가 페인트 냄새며 30도 무더위, 밀폐되어 탁해진 공기, 들끓는 사람, 며칠 전에 방문한 사람이 살해된 이야기. 이러한 것이 한꺼번에 공복인 내장에 밀려들었다. 그러니 졸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체의 근거로 삼으려 하다니 제기랄. 녀석들 상판에다 가래침을 뱉어주겠다. 여보게 기운을 내. 침을 뱉으라고? 나는 어제 자묘토 녀석 따위를 상대로 해서 비굴하게 군 것이 생각만 해도 불쾌해. 젠장, 내가 포르피리한테 가봐야겠군. 그리고 친척으로서 나에게 다 털어놓게 해야지. 두 사람은 이미 바카라예프의 하숙집 앞까지 와 있었다. 자네 먼저 들어가지 않겠나? 나도 곧 올 테니까. 갑자기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어딜 가겠다는 거야? 벌써 다 왔는데. 난 좀 볼 일이 있어. 30분 정도면 돌아오겠네. 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게나. 자네 마음대로 하게. 나도 함께 따라갈 테니까. 아니, 자네까지 나를 괴롭히겠단 말인가?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의 빛을 띠며 소리쳤다. 라주미히는 그만 단념하고 한참 동안 입구의 층계에 서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옆 골목으로 재빨리 걸어가는 것을 침통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자기들이 너무나 오래 나타나지 않아서 불안을 느끼고 있을 플리헤리아를 안심시키려고 계단을 올라갔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는 관자놀이에 땀이 흠뻑 젖었고 사뭇 괴롭게 헐떡거렸다. 그는 급히 계단을 올라 열린 채로 있는 자기 방에 들어가 즉시 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때 작물을 숨겨두었던 한쪽 구석 벽지로 다가가 그 구멍 속에 손을 넣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 전 바카라에프의 집문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일어났던 것이다. 가령 쇠사슬이라든가 커프스 단추라든가 또는 노파가 손수 이름을 적어둔 종이 조각이라도 어쩌다가 떨어져서 어느 틈바구니에 끼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꼼짝없이 걸려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갔다. 그는 혼란한 생각에 잠긴 채 계단을 내려갔다. 바로 저기 내려오는 저분입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문지기가 자기 방문 가까이 서서 누군지 그다지 키가 크지 않은 사나이에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찌그러지고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은 사나이가 50살도 훨씬 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무슨 일이죠? 라스콜리니코프가 문지기 쪽으로 다가가면서 물었다. 상인은 곁눈질을 하며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리쳐 물었다.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대며 여기 이런 대학생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는 찰나에 마침 당신이 내려오셔서 내가 가르쳐 주었더니 그냥 가버리고 마는군요. 원 세상에 별걸 다 보겠네. 라스콜리니코프는 상인의 뒤를 쫓아갔다. 그는 여전히 여유 있는 걸음걸이로 땅을 내려다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사나이의 뒤를 따라 걸었다. 이윽고 사나이와 나란히 서서 옆 얼굴을 보았다. 사나이도 그를 알아차리고 흘끔 쳐다보았으나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들은 말없이 얼마 동안 그렇게 걸었다. 문지기한테 당신이 나를 찾았다죠? 드디어 라스콜리니코프가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누구요? 사람을 찾고도 용건을 밝히지 않으니. 라스콜리니코프의 음성은 더듬거렸고 왠지 똑똑히 발음하지도 못했다. 상인도 이번에는 눈을 치뜨고 악에 찬 음울한 눈초리로 흘끔 라스콜리니코프를 올려다보았다. 살인자. 벼랑간 사나이가 나직하나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자코 걷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갑자기 힘이 빠지고 등골이 오싹하고 심장까지 덜컹 내려앉는 듯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또 100보쯤 묵묵히 걸어갔다. 상인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오? 누가 살인자란 말이오? 겨우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중얼거렸다. 바로 네가 살인자다. 사나이는 더 한층 명확하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증오에 찬 승리의 미소까지 띠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또다시 라스콜리니코프의 파리하게 질린 얼굴과 죽은 듯한 눈을 쏘아보았다. 두 사람은 내거리에 이르렀다. 상인은 왼쪽 길로 구부러져 들어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나아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선 채 오랫동안 그의 뒤를 바라보았다. 사나이는 50보가량 걸어가 몸을 획 돌리고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분명히 볼 수는 없었지만
사나이의 얼굴에 냉정하고 증오에 찬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힘없는 걸음걸이로 무릎을 덜덜 떨면서 마치 얼음 막대기라도 된 듯이 가던 길을 되돌아와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놓고 10분쯤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러고 풀떼처럼 소파에 쓰러져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면서 병자처럼 누웠다. 눈이 감겨졌다. 이렇게 그는 한참 동안 그냥 누워 있었다. 문득 급히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와 라주미힌의 목소리가 들렸으므로 그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라주미힌은 방문을 열고 잠시 서 있다가 살며시 방 안에 발을 들여놓고는 조심스레 소파로 다가왔다. 나스타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깨우지 마세요. 푹 쉬어야 하니까요. 식사는 나중에 해도 괜찮을 테니. 그래. 라주미힌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더니 문을 닫았다. 30분 정도가 지났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눈을 떴다. 그리고 두 손을 머리 밑에 괜 채 다시 몸을 반드시 눕혔다. 그 상인 같은 사나이는 대체 누굴까? 땅속에서 솟아난 듯한 그 사나이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자는 모든 것을 본 게 틀림없어. 그렇지만 대체 그때 어디에서 보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야 마루 밑에서 솟아나듯이 불쑥 나타났을까? 싸늘한 오한에 몸을 떨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에 잠겼다. 아직 밝기는 했으나 이미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눈을 떴다. 방 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그는 괴롭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직도 꿈이 계속되는 것만 같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보니 방문이 열린 채 한 사나이가 있었다. 전혀 안면 없는 낯선 사나이가 자기 앞에 앉아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자, 말해보시오. 대체 무슨 볼일로 당신이 여기에 왔소? 초면에 죄스럽습니다만 나는 아르카지 이바노이치 스비드리가이로폴시다.